작년에 2025년도에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있는 남가주 의과대학, 되게 USC라고 부르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대학과 LA에 있는 그 중앙일보사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한인들의 자살 현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보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해서 300명 넘는 분들이 이제 답을 하셨습니다. 아마 신문들 보시는 분이 남자들이 많았는지 남성들이 이제 대답하신 것이 한 60%가 좀 넘었고, 그 나머지는 이제 여자분들이 대답을 하셨는데, 한국인 1세, 1.5세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대개 2세들은 온라인으로 보든지 아니면 한국 신문 자체는 잘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5세나 1세들이 이제 설문조사에 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참 이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이민자로 사는 분들이 수십 년을 살고 여기서 직장 다니고 아이들 기르시고 그러시면서도요, 자살하는 거는요 떠나온 고국의 자살률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요 자살률 그러면 뭐냐면 annual suicide rate, 1년 동안에 10만 명의 인구 중에서 몇 명이 자살을 하느냐, 명수가 이제 자살률입니다. 1년간.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2년 전에는 2002년인가 2003년 전에는요 1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1년에 12명이 자살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2022년인가 3년경에 보니까 그때는 14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자살률이 늘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금방 뭘 했냐면은 여기서는요, 여기서 이제 911 그러면은 한국의 119와 같습니다. 988이라는 스페셜한 응급 전화 설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살하고 싶다든지 내가 도저히 참기가 어렵다든지 너무 우울하다든지 그러면은 988에 전화를 해서 거기 준비된 이제 그 상담사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입원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도와줄 수가 있게 됐죠. 지금 많이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전화번호입니다. 그 전에도 자살 예방 전화번호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되게 뭐 예를 들면 818, 758, 1224 뭐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길죠. 그거 외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적어 다니는 사람들도 없을 거고요. 사람이 자살할 때는요 24시간 내내 그러거나 일주일 내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울한 사람이라도 다 자살하지 않거든요. 어떤 그 계기가 있을 때, 어떤 시점에서 이런 생각이 들면은 당장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988이라는 전화번호를 만들어가지고 많이 도움을 받게 됐는데, 한국은요, 지금 제 생각에는 한 25년쯤 된 것 같습니다. 28 정도 높았지요. 그러다가 24, 26까지 좀 내려갔었는데, 작년 기록을 보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이것을 지금 해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8이 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좋아지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 한인들이나 1세들이나 1.5세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하게 된 거죠. 지난 1년 동안의 설문이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한 번 있다고 말씀한 분이 15%, 두 번 있다 생각한 분이 8%, 세 번 이상이라고 생각한 분이 22%입니다. 그러니까 한인들이 5명 중에 1명은요, 3번 이상을 죽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더 이제 그 심각한 거는, 이게 누구나 항상 정신과 의사도 그렇고 이제 일반 GP들이나 프라이머리 케어 의사들도 대개는 이제 이런 걸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훈련을 시키십니다.
꼭 이걸 물어보라고. 근데 이제 이유가 있어야지 물어보는데 어떤 때는 내가 잠을 계속 못 잡니다라는가. 나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뭐 아니면 계속 잤으면 좋겠어요. 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이런 걸 물어봐야 되겠죠. 혹시라도 내가 없어지면 가족들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든가. 혹시라도 내가 그냥 잠에서 안 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살하기 전에 적어도 한 달 전에 자기 의사를 찾아간답니다. 그게 한 60%가 넘는 데거든요. 일주일 전에 가는 분들도 물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의 주치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안 물어보면 이분들이 대개는 말을 안 하고, 옛날에는 이런 거 물어보면 오히려 그 생각만 하고 있던 걸 행동으로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더 나빠지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했던 분들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어보면은 자신이 생각한 거를 갖다가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거에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를 말하고 나면은요, 행동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있던 거를 말을 안 하고 있다 보면 행동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말을 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랬더니요, 31.8%가 그렇다 그랬습니다. 거의 3분의 1이죠. 이거는요, 정신과에서는 응급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자살을 생각해서 총을 구해놨다던가, 약을 갖다 구해놨다던가, 노끈을 구해놨다던가, 그건 그럼 당장 응급실로 가서 빨리 입원을 해야 되는 점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조사한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중복으로 이렇게 몇 가지가 같이 나온 경우도 있는데, 많은 거는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첫째, 우울증이라던가 조울증 같은 정신 건강 문제가 있던 분이 34%. 그러니까 3분의 1은 넘었죠. 그 다음에 그 비슷하게 고립감이라던가 아니면은 외로움. 이것도 바로 우울증으로 가는 바로 전초고, 아니면 벌써 우울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정신과적인 문제인데, 그게 지금 합쳐가지고 68%네요. 34%니까 68%고, 그러니까 거의 70에 가까운 건데, 이 두 가지 말고는 가족 간의 불화, 그게 32%, 그것도 한 3분의 1이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문제, 이게 한 38%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문제 때문에 또 가족 간의 불화도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같이, 이게 소셜한 문제나 인간 가족 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육체적인 것은 이제 그 정신병, 두뇌 문제, 심리적인 거는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자존감의 저하,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이런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문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이렇게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건강 때문에, 이게 많은 젊은 분들한테 이제 들이 답한 것 같아요. 건강 때문에 내가 자살하고 싶었다고 생각한 분은 한 1%였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크게 많지가 않은 거죠. 건강 문제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건 연세가 많아질수록 그 문제가 커집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것과 자살 시도를 하는 것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번 내지 30번 생각했던 분 중에서 이제 한 번 자살 기도로 가고, 그러나 노인이 되면은요, 생각했던 것이 3번이면은 그 다음에 자살 기도로 직접 갑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훨씬 더 자살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설문조사에 답한 분들이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I just don't wanna live. 그냥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한 0.5%.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 차별 대우가 한 0.5%. 그 다음에 내가 할 의무 다 했기 때문에 그것도 0.5%. 더 살아갈 이유가 없었다. 그것도 한 0.5% 됐습니다. 그리고 한 0.5%는 살아갈 의미를 상실했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이제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주변에 자살하고 싶다는 마음을 누구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굉장히 마음이 놓였었는데 70%가 누군가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젊은 분들이 대답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79.2%네요. 그것도 70%가 뭐 넘으니까 80%네요. 주변에 누구한테 얘기했다는 분이 80%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20.8%, 그러니까 21%는 얘기를 안 했다. 그랬는데 제가 그 좋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가깝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고립이 된 사람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느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깊은 마음의 비밀 같은 생각을 누구에게 말을 함으로써 결국은 자기가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정은 우리의 동물 뇌에서 생기는 거고 변연계라는 거는요. 포유동물 뇌입니다. 우리는 소나 돼지나 뭐 호랑이처럼 포유동물의 뇌를 가지고 감정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인간한테는 특별히 전두엽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식을 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이런 감정을 갖다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그냥 있으면은 그게 행동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말이나 글이나 그림이나 연극이나 이런 것으로 액션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거는 전두엽을 통해서 나옵니다. 따라서 전두엽을 통했다는 건 벌써 감정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그 합리적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분들이 말을 하다 보면은 이러고 해서 나는 죽고 싶은데 뭐 어떻게 되면 해결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던가 내가 너무 심하게 생각을 하나 보다 라던가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여과시킬 수 있는 단계를 지나가는 것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정신과에 가는 대신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왜 그 전에 점 치러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점 치러 가는 것이 왜 중요했냐면은 우선 돈을 준비하니까 마음에 준비하죠. 어느 곳이 좋은지 점 치는 사람들 찾아야죠. 이게 다 여기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서 내 이 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러고 나서 애가 남자 여자가 틀려도요 한 번도 그 점쟁이를 갖다 고소하는 거 제가 못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답답할 때 가서 이야기할 때 결국은 내 전두엽을 통해서 감정을 다 사그러뜨리고 결국은 뭐 둘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감정을 이미 누구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만큼 치료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렇게 누군가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내가 감정이 너무 올라갈 때 당신은 알아서 나를 좀 조절해달라, 지켜달라, 도와주세요 하는 하나의 그 부르짖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물론 그분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안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나 자신을 표현하고 남들을 나야 가까이에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서 굉장히 마음에 안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문조사에서 많은 분들에게 설문조사에 뭘 물어봤냐면 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물었더니 설문조사한 사람 중에서 3분의 2만 대답을 했는데 첫째, 나 혼자 해결하고 싶어서 그랬다. 그게 한 52%였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제가 요즘 그 자살에 대한 공부를 케임브리지 프레스에서 나온 수이사이드알러지 자살 그 학문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은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21세기가 되는 2002년 그때 세계 인구가 한 거의 100만 명이 자살을 했더래요. 그때 이제 정확하게 나온 거는 87만 7천 명이었는데 리포트 안 된 케이스가 많았으니까 거의 100만 명인데 잘 사는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저기 서쪽 유럽 사람들 이런 분들이 보니까 어떻게 우리 세계 인구 중에 100만 명이 자살로 그냥 죽도록
아무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놔둘 수가 있겠냐.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 WHO라고 그러죠. 거기서 해마다 각 나라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자살을 하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살률도 이제 나온 건데,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것이, 첫째, 이렇게 자살이 많다는 거를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었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다는 걸 알았으면 아마 사람들이 누구한테 얘기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걸 몰랐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을 거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 체면이라던가 뭐 이런 걸 생각해서 남한테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서 안 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내가 혼자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 것들 중에 가장 그 많은 것들, 특히 지금 우리 여기서 50%가 넘는 혼자서 해결하고 싶어서 말을 안 했다. 그게 이제 한국의 체면과도 관계되는 거죠. 뭔가 내가 그전에 우울하거나 이런 거는 자제력이 없다던가 willpower가 없어서 그런 거다.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두뇌에 대한 걸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런 것을 교육을 안 받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지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부터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자 해결하고 싶어서 말을 안 했다. 또는 부끄러워서 안 했다. 체면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귀찮아서 안 했다. 이거는 정말 참 슬픈 현상이죠. 자기가 죽고 싶은 것까지도 귀찮아서 말을 못할 정도면은 이분은 정말 많이 우울한 거죠. 얼마 전에 그 유스타 파운데이션이라고 요즘 새로 생긴 그 NGO, Non-Profit Organization 중에서 아주 좋은 그 기관이 생겼는데요. 정신건강에 대한. 그 유스타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큰 세미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려대학교의 한 심리학 교수님이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하는 거를 갖다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 사이의 가치관은 얼마나 다른지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대답을 했고 저희 딸도 대답을 했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교수님이 보니까 희한하게도 이민 1세대들은 나는 우리 애들이 언제라도 와서 얘기를 하면은 얘기를 하겠다, 대화하겠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대답을 한 것에 비해서 이 세대들은 부모한테 안 간다, 가봤자 이해도 못할 거고 문제만 생길 거고, 그러니까 부모는 그냥 회피하자, 그런 경우가 많더래요. 그래서 이것을 주제로 해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세대를 갖다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 제 둘째 딸 은영인데요. 지금 변호사하고 있는. 걔가 그러더라고요. 그 무대에서. 부모하고 얘기를 해봤자 야단만 칠 거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피하고 회피하고. 그 대신 그냥 공부 잘해가지고 점수만 잘 맞으면 부모들이 다 안심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별로 부모하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참 슬픈 일이죠. 참 저도 그때 굉장히 정신과 의사인 엄마한테도 얘네들이 별로 이야기할 생각을 못한 것은 참 이게 이민사회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필요했던 도움은 어떤 것이었냐. 이제 그게 참 재밌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일 많은 것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한 27%였습니다. 거의 3분의 1이었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지원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경제적인 지원도 어떤 점에서는 관심이 있으니까 해주는 거였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컸고요. 세 번째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였다. 18%.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참 그 슬픈 것은 상담이나 치료에 대한 그 정보, 이런 것은 도움이 전혀 별로 안 됐다. 10%도 안 돼요. 9.7%밖에 안 됩니다. 이게 참
상담 기관이라던가 이런 데서 많이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해더라도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건지,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참 앞으로 고쳐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설문은 정신건강 상담이나 지원 단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잘 알고 있다는 9.8%, 10%가 안 되고요. 모른다가 57%였습니다. 그리고 대충 안다가 33.3%, 3분의 1은 대충 안다. 그런데 결국은 많이 모르는 게 더 많았고요. 그렇게 이 자살이 이렇게 많은 민족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지 우리가 알려드리려고 애는 쓰는데요. 그게 얼마나 사람들의 닿고 있는지 조금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안타깝습니다. LA에서 사는 분들이 이러면은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어떨까 참 답답합니다. 여기는 그래도 이런 단체도 많고 교회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나가서 강의도 합니다. 그런 그 액티브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거로 제가 아는데 한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인구에서 굉장히 이런 것이 적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알아야지 도움을 청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자살률이 내려가지 않고 자꾸 올라가고 있고 28에서 내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거든요. 25년도 통계 보면은. 게다가요, 75세 넘는 분들의 통계는 더 가슴 아프게 합니다. 이제 그거는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하고 관계 직접 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될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도, 그리고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책을 앞으로 보실 분들은 주위 사람들을 살펴봐 주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아시는 걸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한 사람의 도움을 준다는 거는 인류를 도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누가 한 말이냐면은 굉장히 유명한 닥터 와서맨이라는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인스티튜트라는 그 자살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하시는 학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은 인류를 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늘 저희 얘기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